않으면 계속 높기 때문에 이걸 요산을 낮춰주지 않으면은 그로 인해서 계속 관절염이 재발이 됩니다. 계속 재발이 되죠. 그래서 그러면서 요산이 쌓이니까 그게 이제 결절화 돼가지고 막 그 보기 싫게 막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 그렇게 인식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통풍관절염에 대해서. 아마 요게 이렇게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마 남편분들 중에서는 통풍이 계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래에서는 좀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좀 자세하게 오늘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풍이란 말 그대로 이제 고요산혈증, 요산이 고요산혈증, 피에 요산이 많으면 결국은 피는 우리 온몸을 돌아다니죠. 그러면서 이걸 흘려요, 몸에. 그래서 요산이 이제 쌓이는데 몸에 이게 보통 쌓이는 부위에 계속 쌓여요. 그러면서 이게 많이 쌓이면은 그로 인해서 관절염이 유발이 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연료가 많으면은 불이 잘 나고 크게 나는 것처럼 그렇게 요산이 축적되어서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남성에서 가장 흔한 관절염입니다. 그럼 요산은 뭘까요? 요산은 뭐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술 한잔 하시면서 안주로 이제 고기, 물고기든 육고기든 고기를 드실 거 아닙니까? 그거를 먹고 이제 우리 몸에서 분해를 하죠. 최종 산물이 요산입니다. 마지막에 남는 게 요산이고 그게 이제 피를 돌다가 막 이렇게 온몸에 이제 쌓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온몸을 돌다가 뭐 귀에 쌓이기도 하고 여기 하얀 거 보이시죠? 덕티 나온 거 저게 요산이 계속 쌓여가지고 저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무릎 관절경 사진인데 가끔씩 그 막 열이 나고 막 무릎이 벌겋게 부어가지고 응급실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응급입니다. 이거는 무릎을 살려야 되니까 혹시나 이제 세균관절염이라고 보고 이제 바로 수술방으로 이제 가죠. 그래가지고 봤더니 뭐 다행스럽게도 좀 이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 하얀 게 이게 소복히 눈가루처럼 이렇게 쌓인 게 보이시죠? 저게 이제 요산결절입니다. 요산결절이 이제 쌓인 겁니다. 소복하게 쌓인 겁니다. 이제 그래 되면은 이게 이게 아마 아까 찜질방 가자고 재촉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요래 되면은 그래도 이제 세균보다는 좀 더 이렇게 경하게 그냥 요렇게 쌓여 있는 요산을 이제 뭐 씻어내고 이제 나오는 선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가장 그 흔하게 이제 오는 관절염 부위는 엄지발가락입니다. 요걸 제일 많이 봅니다. 여기 이제 엄지발가락 보면은 벌겋게 부어 있고, 저거는 이제 뭐 이게 통풍이라고 뭐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고 하는데 뭐 걷거나 누르면은 정말 아픈가 보더라고요. 발목 쪽에도 살짝 이렇게 벌거면서 이제 부어 있는 요게 이제 가장 흔한 통풍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뭐 갑자기 벌게 될 게 가장 흔한 게 통풍. 만약에 통풍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뭐 이상한 막 희귀 질환 이런 거,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거면 어쩝니까? 통풍은 그냥 혈압처럼 그냥 치료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의사들에게도. 예. 혹시나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여쭤보셔도 되고 그렇게 많이 준비는 안 했거든요. 자, 요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외래에서는 절대로 말씀을 못 드리죠. 시간이 없으니까. 요산은 이제 우리 몸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낮으면 뭐 3보다 낮으면은 뭐 치매가 더 오는 것 같다 이런 말도 있고, 이게 확실시 된 건 아닌데 아무튼 이제 청소년기에 남녀 모두 3에서 4 정도 됩니다. 수치가 3에서 4. 남성은 사춘기 이후에 점차 증가하고, 여성들은 다행스럽게도 폐경하기 전에는 여성 호르몬이 있으니까
적어도 이제 우리 한국 여성들은 배경하기 전에는 뭐 안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심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배경하고 나면 남성들과 똑같이 똑같은 빈도로 관절염이 옵니다. 그게 이제 사실 다 가능합니다. 꽤 흔하고, 근데 여기 아무래도 좀 다들 좀 더 일반 인구에 비해서는 좀 다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요산은 이제 저렇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은 3, 40대부터 이제 고발하게 되고, 여성들은 배경하고 나서 5, 60대에 고발하게 됩니다. 자, 요산에 대해서 하루에 1g이 체내에 축적이 된대요. 그게 이제 장과 신장을 통해서 이제 배설이 되는데, 이게 이제 배설이 안 되면 고요산 혈증이 오고, 몸에 요산이 쌓이면서 통풍이 이제 오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오는 건 아니고, 고요산 혈증이 있어도 그 중에서 아마도 콩팥 쪽에, 콩팥에 요산을 이제 운반하는 이제 운반체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돌연변이가 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배설이 안 되게 되면 이제 그 요산이 이제 쌓이고, 결국 쌓이다 보면 이제 관절염이 오는 거죠. 자, 뭐 한 번씩 이제 건강검진상에서 요산이 높다고 하시면서 이제 이게 뭐 통풍 아니냐 막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관절염이 없으면 통풍으로 진단을 하지 않고 약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고요산혈증 환자의 15%에서만 통풍이 발생을 한다. 요산 농도가 높을수록 통풍이 잘 발생합니다. 6.8보다 높으면은 이 피에 있는 요산이 결정화됩니다. 결정화, 고체화된다는 거죠. 6.8보다 높으면은, 그래서 6.8보다 높으면은 요산 결정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 그래서 아스피린이 요산을 조금 높일 수는 있는데, 먹는 거에 의해서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는 거에 의해서 요산은 한 1, 2 정도밖에, 수치가 1, 2 정도밖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통풍 환자라면 뭐 약만 드시면 이게 막 3에서 5 뭐 여기까지 훅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막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예. 근데 이제 통풍이 이제 처음에 올 때는 이런 아스피린에 의해서 요산이 높아지니까 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게 좀 그런 면에서 좀 복잡한데, 그 통풍이 처음 오면은 통풍 진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풍 진단이 될 때는 아스피린 복용력 여부가 좀 중요한데, 통풍이 진단됐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낙장불입니다. 우리 고혈압 진단되면 그냥 고혈압 환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되면은 약을 드시기 때문에, 그리고 약을 드시면은 우리 목표 수치를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이렇게 드셔도 이제 큰 상관은 없죠. 통풍이 진단할 때는 아스피린 복용력 여부가 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게 뭐 어차피 통풍 환자라면 결국은 통풍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몸에 좋은 아스피린을 굳이 안 드실 이유는 없다. 혹시 답변이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조금 헷갈리시죠? 예. 그렇죠. 그럼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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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아스피린. 일단은 이제 아스피린 때문에 통풍이 이렇게 유발이 된다는 말이 많긴 한데, 우리 저희 이제 그 통풍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 아스피린 복용 여부가 크게 중요하진 않다. 그 정도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예, 요렇게 6.8번 노트면 결정화되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7에서 9 사이에서는 연간 유병률이 0.5%인데 이게 만약에 9보다 높아지면 유병률이 5%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요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통풍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요산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 대사 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이게 뭔가를 먹었을 때 나중에 또 한번 나올 텐데 육고기 예. 아, 그렇죠. 무지 외반은 이제 퇴행의 일종이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 골관절염 있죠. 퇴행성 관절염. 그 일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압력을 받아가지고 이게 결국은 이렇게 꺾이는 거죠. 압력을 받아가지고 나이가 들다 보면 처음에 그렇게 태어나시는 분도 있는데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하이힐 같은 거 쓰시면 그쪽에 압력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게 이제 꺾이는 거죠. 예, 그렇게 대응을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통풍과는 좀 연관이 좀 떨어진다. 통풍 관절염이 있고 그 하이힐을 많이 신으면은 더 잘 오겠죠. 왜냐하면 통풍 관절염에 의해서 관절염이 오니까 관절이 파괴돼서 대응이 오면은 더 그렇게 무지배반이 잘 온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무지배반과 통풍은 다르다. 예. 그렇게 예, 하고 이 정도로 이제 아유 질문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예.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산, 요산은 이제 뭘 먹으면은 그 분의 최종 대사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요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우리 순대 내장류 있지 않습니까? 맛있죠. 맛있는데 이 통풍 환자들에게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예. 그리고 과당이 많이 함유된 편의점에 달달한 모든 맛있는 음식들, 예, 과당이 들어있는 이제 인공 우리 당 있지 않습니까? 인공당 맛있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술도 너무 유명하죠. 도수가 높을수록 이렇게 요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요산혈증을 잘 오게 하고 통풍의 발생을 앞당긴다. 그리고 요산의 변동이 있을 때 관절염이 또 유발이 되는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이렇게 요산이 없는 음식들은 이제 낙농식품, 우유, 요플레, 치즈 같은 그런 데는 요산이 없대요. 뭐 그래서 그런 이제 보면 이제 물게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런데 통풍 관리하기는 어렵지 않다. 약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약 먹으면 그냥 훅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게 6보다 낮게 치료 목표를 유지를 시키면 약 먹으면 그냥 그리 되거든요. 그리 되면은 쌓였던 것도 점점 빠지는 겁니다. 수술 안 해도 그냥 쌓였던 것도 점점 빠져요. 피로. 그러니까 이제 크게 뭐 무서울 건 없습니다.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 입장에서는 약을 매일 먹어야 되는 거죠. 매일 드셔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참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 근데 우리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좀 약 하나씩 드시잖아요, 매일. 예,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게 참 스트레스 받습니다. 젊은데 저 나이 때 이렇게 약을 매일 드셔야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네. 그래서,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제 그 약을 안 드시는 게 뭐 아팠다가 그 관절염이 와서 불 끄고 나면은 멀쩡한데 나 아픈 거 아닌데 왜 약을 먹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보고는 없습니다. 일단은 그런 보고는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통풍 그 요산 낮추는 약을 저희가 판단하기에 혈압약하고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혈압약에 대해서 뭐 딴지를 걸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요산을 낮추는 약에 대해서는 그렇게 딴지를 걸지 않습니다. 뭐가 무조건 그냥 무라. 예. 뭐 걱정하지 말고 그냥 드셔라, 혈압약처럼 계속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안 먹으면 좋은데 이게 이제 그 통풍이라면은
약을 드셔서 얻는 그 이로움이 훨씬 크다. 예, 그래서 꼭 그 우리 가족분들 중에 통풍이 있으시다면 좀 이렇게 그로 인해서 관절염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약을 꾸준하게 먹으라. 의사가 말한 대로 꾸준하게 먹어라.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진단은 이제 우리 요산 결정을 증명을 하면 됩니다. 현미경으로 하거든요. 바늘 모양으로 생겼어요. 보면은 이제 이런 현미경으로 요런 그 하얗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저게 지금 이제 요산 결절입니다. 일단 그거를 현미경으로 보면은 뾰족뾰족하게 생겼습니다. 뾰족하게 창처럼, 예, 창처럼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창이 있으면 이게 되게 쪼매놨거든요. 현미경으로 보일 정도로. 그거를 이제 우리 세포가 이상한 창 같은 게 있으니까 이제 달려 들어가지고 막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포가 달려들면은 찔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찔려가지고 터져요. 터지면서 그 안에 세포 안에 있던 염증 그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막 공격해가지고 불이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무릎으로 통풍 관절염이 오면 이게 무릎이 되게 큰 관절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은 이제 막 우리 막 그 물이 차지 않습니까? 찐물 같은 게 생기잖아요. 막 여기도 그 상처가 생겨도 그게 찐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상처를 덮어서 뭐 이렇게 피를 막는데 이렇게 이제 관절이 크니까 관절염이 오면은 통풍 관절염이 오면은 이렇게 물을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쉽게 현미경 검사를 해서 통풍을 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산 결정이 있으면 그냥 확진할 수 있거든요. 그치만 엄지발가락, 가장 호발하는 이 엄지발가락, 여기 관절이 작아가지고 물이 안 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제 원래 이제 파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에 있을 때 했는데 이게 이제 환자도 환자지만 저도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그래 안 해도 됩니다. 이게 관절염이 제일 흔한 관절염이 통풍이기 때문에 피검사에서 요산이 높으면 그냥 진단을 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진단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임상 소견과 그리고 혈청 요산 검사 등을 바탕으로 임상적으로 요산 결정을 이제 뭐 증명을 하지 않아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엄지발가락, 뭐 발목, 발등 요게 제일 잘 오고, 그리고 증상이 막 벌게지면서 걷지도 못할 정도의 통증, 요게 최대 통증에 도달한 시간이 하루 정도, 그리고 적어도 2주 내에는 증상이 소실된다고 저희가 보고, 그리고 또 멀쩡하게 좋아집니다. 관절염을 쓰면, 관절염 치료를 하면. 요산 수치가 6.8보다 한 번도 높은 적이 없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통풍일 가능성이 없다고 좀 보고, 다른 좀 골치 아픈 그런 질환들을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6.8이 넘어야지 요산 결정이 만들어지는데 6.8보다 한 번도 높은 적이 없다. 계속 검사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건 통풍이 아닐 가능성이 큰 거죠. 자,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아마 어릴 때부터 통풍이 되신 분이고 관리를 안 하신 분이라서 계속 이제 쌓인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 결정이 막 쌓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팔꿈치로도 저런 데도 쌓이곤 합니다. 이렇게 이제 통풍 결절이 있으면은 우리 통풍을 강력하게 의심을 하고, 요게 이제 뭐 막 완전히 이제 결정이 막 돌멩이처럼 굳어버리면은 검체를 얻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게 이제 막 액체가 있거나 이러면은 좀 검체를 얻어서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확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엑스레이 보면 저기 저 두 번째 그 손가락 허리 쪽에 막 벌레 파먹은 것처럼 그 뼈가 살짝 갉아먹힌 그런 게 이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두 번째 그쪽에 저런 식으로 방치를 하면 이렇게 뼈도 갉아 먹힙니다. 염증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렇게 요산이 쌓인 모습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엄청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저기는 분명히 이제 결절이 있겠죠. 이제 사진으로 보면 저런 식으로 엑스레이를 통해서 좀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 우리 초음파도 합니다. 저게 이제 무릎뼈 관절인데 저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 거는 정상이고 아래 거는 그 이게 두 줄이 보이시죠? 예, 그 위에 좀 하얗게 소복이 쌓인 모습을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예, 다 돼갑니다. 예. 그리고 통풍 CT도 있습니다. 근데 CT란 게 좀 이렇게 뭐 그렇게 몸에 뭐 좋은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촉이 저게 이제 그 연두색이 요산 결정인데, 저게 초기에는 많이 쌓이지 않았을 때는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병원에는 없고, 없어도 진단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예. 저런 것도 있다. 너무 답답하고 내가 얼마 쌓인지 보고 싶을 때 저렇게 CT를 대학병원 가서 촬영을 해볼 수도 있겠다. 예. 자, 치료. 예. 그러면 이제 통풍은 관절염이니까 아프면 안 아프게 해드려야겠죠. 아프면 안 아프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막 이제 약을 쓰는데 저 약은 좀 독하거든요. 독하기 때문에 재발이 안 되도록 고요산 혈증을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요산을 낮춰야 되는 거죠. 요산을 낮추면은 이제 그 피에서 계속 요산이 6m로 낮으면 쌓였던 것도 빠지니까 점점 관절염의 재발은 줄어드는 겁니다. 예. 자, 예.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그냥 나이 들면 생기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죠. 예, 나이 든 거. 예. 저도 퇴행성 관절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다쳐가지고 다치면은 그 가속화되거든요. 누구나 있는 게 관절이 나이 든 게 퇴행성. 예.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이제 통풍 관절염은 요산이 높아서, 그로 인해서 요산이 몸에 쌓여가지고 그게 이제 염증을 유발을 하는 게 통풍 관절염이다. 예. 그리고 뭐 치료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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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주 원인은 콩팥이라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콩팥이 다 망가진 게 아니에요. 그냥 요산을 이렇게 조절하는 운반을 하는 그 단백질에만 뭐 이렇게 변성이 생겨가지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진짜 콩팥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거 없으면 그냥 우리 뭐 그냥 이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만성 신부전증 환자 보셨죠? 그런 이상이 아니라 요산만 조절하는 게 이제 안 좋은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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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예. 상관없으신 분은 상관없죠. 그래서 환자인 거죠. 어,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예. 예. 근데 그런 사람은 아까 이제 통계로 아는 거죠. 그 중에서 고요산 혈증이 있는 사람 중에서 15%만 통풍 관절염이 이제 오고, 그리고 진짜 요산이 또 안 높은 사람은 또 안 높거든요. 그거를 뭐 그래서 이제 요산이 건강검진 해가지고 요산이 높으면은 이제 주의를 주는 거죠. 통풍 뭐 관절염이 오면은 통풍 관절염일 수 있다, 이렇게 주의를 주는 선에서 이제 끝내는 거죠. 요산이 높기만 해서 요산을 낮추지는 않습니다. 예. 통풍을 진단하는 것도 아니고. 네. 예. 맞습니다. 예. 아유, 고생 많이 하시네요. 예. 예.
예. 예. 네. 그래서 나이 드는 게 제일 서럽습니다. 이게 서럽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퇴행이 되면 관절이 달아 없어진 거거든요. 그게 이제 재생을 안 합니다. 음, 예, 예, 예. 아닙니다. 그 꼭 재수 없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이게 이제 그 관절이 없어지면 우리 그 제 피부만 계속 긁어도 여기 벌게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국소적인 염증이거든요. 근데 이제 관절이 없어지면 그 염증이 얼마나 잘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퇴행이 돼서 관절이 없어지면은 보통 이렇게 그 계속 염증이 잘 생기고 그로 인해서 물이 잘 찰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물을 말라는 주사를 놔도 이게 치료는 아니거든요. 그게 이게 염증을 없앤 건데 그 염증은 결국 또 생기지 않습니까? 예, 퇴행성 관절염은 그러니까 뭐 계속 염증이 움직이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오는 거죠. 어,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 답답하고 저도 답답합니다. 나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 오늘 뭐 이렇게 질문이 많으셔서 제가 좀 기분이 좋고 아무튼 예,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